자,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박상훈 자문역이라고 하고요. 카톡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문을 좀 도와드릴 부분들 제가 앞으로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제가 일단은 이렇게 4가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증시를 우리가 좀 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아셔야지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증시 잠깐만 좀 체크하고 좀 넘어갈 거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대선 공약주들 좀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할 거고, 여러분들 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관심 종목이랑 같이 포함을 해서 예시 드리면서 브리핑 드리면서 제가 강의까지 연결해서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좀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미증시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굵직하게 나온 이슈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일라이릴리가 이제 임상 3상을 좀 통과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둘째로 이제 애플이 이제 중국향 스마트폰과 이제 컴퓨터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았던 이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중국 수출에 대한 이제 규제를 받았던 점, 이렇게 이제 3가지가 굵직한 이슈들이 좀 나왔고, 글로벌 증시를 좀 이제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일라이릴리의 임상 3상 통과한 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임상 3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남은 건 이제 딱 하나밖에 없죠. 이제 신약 허가와 출시. 개발이 어렵지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출시하는 것들은 일도 아닐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R&D 비용을 좀 회수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이제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이제 GLP 이제 1계열의 이제 약물이라고 좀 하는데, 원래는 이게 당뇨병 치료제였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거죠. 이제 체중 감량 효과까지 좀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시장의 확장성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제 2가지 의약품을 좀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의 이제 원가를 좀 줄여가면서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사제가 아니라 이제 경구용으로 좀 개발이 됐다라는 점인데, 이 오르포글리프론은 주사제를 이미 특허를 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경구용까지 추가적으로 좀 개발을 하면서 이미 이제 상용화에 대한 효과를 좀 입증을 좀 해놓은 상태고, 여기다 이제 경구용까지 좀 개발을 하면서 수익성을 좀 2배로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재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사제가 경구용보다 이제 굉장히 월등하게 좀 장점들이 좀 많은데, 주사기도 필요 없고 전문 인력들도 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면에서 이제 수익성을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이 좀 출현하면서 도치형 캔들이 좀 이제 강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좀 강하게 좀 이제 뚫고 올라갔죠. 미국 차트도 국내 증시랑 크게 다를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들은 쉽게 되돌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갭상승이 좀 출현을 했는데, 장기 이평선을 뛰어넘을 때는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이 일라이릴리도 당분간은 갭상승이 되돌리지 않고 다이렉트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정고점이 이제 $930 이상을 좀 확인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일라이릴리를 굉장히 좀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은 지금 HLB도 그렇고 브릿지바이오도 그렇고 임상을 계속 실패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투심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라도 지금 임상을 좀 성공을 시켜줘야, 임상이 성공되고 이제 상용화가 되면 주가가 오르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회복 기간 동안 이제 개미들은 완전히 진짜 죽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원하는 입장도 있고, 재료도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라이릴리는 조금 더 이제 강세 흐름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기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뭐 엔비디아 얘기를 좀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가 지금 세계 경제 패권을 좀 주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좀 압박하고 있는 입장인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무역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관세를 좀 높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중국이 너무나도 빠르고 이제 빠르게 급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기술과 경제 패권을 좀 지켜내기 위해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이제 관세를 이제 145%대까지 상향을 시켜놨고,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중국이 이제 계속 보복 관세로 이제 반기를 들면서 뭐 더 이상 이제 관세로는 이제 협박을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좀 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H20을 이제 중국 수출을 좀 금지시키면서 이렇게 좀 압박을 더 추가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압박을 좀 하는 모습들인데, H20이라는 반도체 자체가 이제 중국을 좀 겨냥해서 만들었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제 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출을 막는다라고 지금 미국 정부는 좀 이제 주장을 좀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의 뭐 7조 원 이상 매출이 뭐 증발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엔비디아도 지금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요 이제 매출처인 중국을 좀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 그만큼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을 좀 방문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젠슨항이 좀 중국으로 좀 바로 넘어가서 이제 협박이라고 좀 하기 뭐하지만, 미국 규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방어적인 부분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뭐 가시화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들이 조금 더 이제 추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해결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주가 역시 답보 상태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도 좀 보시면은 시총이 이렇게 무거운 그 대형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추세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결을 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좀 계속 될 거고, 제가 화살표 그려놓은 것처럼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21선을 계속 부딪혀가면서, 이게 그 대형주들은 이렇게 저항권들이 바로바로 생겨버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21선이나 61선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고점을 계속 낮춰가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무겁고, 이 이상 올라가려면 뭐 제가 어제 그 카톡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재료들이 계속 나와야 되죠.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으면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제 $86 이 부분을 체크하러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를 지금 갖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이슈적인 이제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국제 정세를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결정하는 부분이 맞겠다. 제가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려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셔서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기본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더해지는 거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총 관세율이 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관세에다가 이제 기본 관세만 매겨지는 품목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상호 관세가 매겨지는 품목들이 있는 거고, 뭐 다양한 품목마다 좀 다른데 뭐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자동차와 철강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 상호 관세까지 이제 더해져서 이제 25%인 상태인 거고, 향후 이제 25%대까지 이제 그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90일로 이제
90일 유예를 뒀기 때문에 지금 15%인 거고, 이제 90일 이후가 되면은 이제 25%대까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지금 협의를 좀 진행을 하겠다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협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방위비 같은 부분들을 더 높여서 주면서 관세율을 좀 낮추려고 할 텐데 뭐 그 돈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 낮추나 이제 뭐 아니면 방위비를 증액을 시켜주나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은 이제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뭐 아무리 찍어내도 수출을 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수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제품 가격들은 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제품 가격 올라가니까 뭐 판매도 안 되고요. 뭐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제 금리까지 계속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뭐 기업들은 투자를 좀 못하죠. 이제 금리가 이제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뭐 기업들은 투자를 좀 안 하게 되고 뭐 서민들은 계속 죽어나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서 앞으로 관세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협상을 최대한 좀 방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좀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네. 관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갔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로 좀 넘어와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도체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좀 이끌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을 좀 전망을 하려면은 삼성전자를 좀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질 거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SBS 보수회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편집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 부분이 이제 탄핵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을 줄이고 이제 탄핵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삼성전자는 해외 수출 비중을 좀 보시면 미국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24년도 이제 종합이고 25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원초적으로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중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관세 압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뭐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거고 관세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3일경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곧바로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아디와 접촉을 하면서 이제 MLCC 전장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좀 따왔죠. 네. 그 다음에 좀 일본도 넘어가서 또 세일즈를 좀 이어갔고요. 이런 모습들이 미국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많이 줄여버리고 아시아 시장을 더 높이려는 이런 움직임들이겠죠. 네, 그래서 관세가 만약에 이제 고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좀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일 날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인상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D램에 대한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에 매출액을 보시면 거의 뭐 79조가 나왔거든요. 매출액이. 79조 원이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게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예. 미리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사들이는 사재기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이미 삼성전자는 뭐 가격까지 인상시켜버리면서 방어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2분기에 이런 특수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성장한다 그 뜻이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일단은 최대의 특수를 누리는 것은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퀄리터스 반도체를 지금부터 공략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을 언급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은 반도체고, 왜냐면은 뭐 3분기에 우리가 공략을 하면 너무 늦어요. 예, 왜냐면은 3분기부터는 이미 관세가 이제 90일 뒤에 관세가 부과될 텐데, 그때 되면은 이제 반도체도 좀 피해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3분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3분기에는 반도체를 좀 놔주고 다른 섹터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2분기에는 반도체가 좀 특수를 더 누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벌써 20분이 좀 흘렀는데, 어쨌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조기 대선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뭐 대선 테마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특수를 좀 누리려면은 우리도 뭐 대선 테마를 좀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이겠지만,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간추려 봤고요. 특히나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났던 종목들 좀 유심 있게 공략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이겠지만, 제가 여기 선 하나를 좀 이렇게 그어놨는데, 여야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비슷하죠. 이제 52시간 근로제 폐지하면서 재택근무나 이제 뭐 인사관리 부분들 뭐 강조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제일 핫한 1순위 섹터죠. 뭐 AI 산업 강국으로 우리 만들어 가겠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뭐 여야 동시에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방위산업이나 이제 군사력 강화, 사실 뭐 핵 보유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성이 너무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제 잠깐 시키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지방에 대한 격차와 해소,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대선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왔던 부분이 GTX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을 좀 통해서 이제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한다, 뭐 매번 나왔던 이제 레파토리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놓고, 이미 공략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재공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필승주로 만들었던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잠시만요. 저출산 부분들이 지금 어제였죠. 이제 2차적으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3차적으로 급등이 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너무 고점이고, 뭐 세종시 특수건설 관련해서도 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 1등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빠질 때도 너무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래도 또 안전하게 좀 수익을 좀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패스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다, 안전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남은 4월 우리가 이제 주요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략이라기보다도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4월달까지는. 4월이라 봤자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 뭐 일단은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사면, TXR, 로보틱스, 클로버, 휴림 로봇, 다른 로봇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배제시켰고, 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타적으로 뭐 단타밖에 못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은 이미 상승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그리고 이렇게 오른다고 제가 적어놓는다고 해서 전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로봇주들 안에서도 대장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장에서도 뭐 빠지지 않는 공략주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AI 신약 관련주들인데 여기서도 인공지능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을 워낙에 강하게 받았던 섹터니까 다음 테마로 넘어가는 모습들.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아침장에 신테카 바이오를 관심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이게 순서니까, 테마가 넘어가는 순서들이니까 다음에는 신테카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에 공략을 못 하신 분들 다음 주에 좀 추가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보로노이나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패스하고 신테카 바이오 조금 더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선과 좀 동떨어진 부분들, 미국과 조금 더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인데, 그 중소형 조선주입니다. 하나오션이나 HB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이라 일단은 좀 패스를 하는 게 좋겠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상승이 좀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수급이 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부분들은 요 앞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이제 삼성중공업을 미리 매수를 제안을 좀 드렸죠. 그리고 한 5% 정도인가 이렇게 좀 수익을 좀 내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왜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세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들어간 거고, 얘네들에 이어서 이 대장들에 이어서 차기 대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많이 나오는데 상승이 좀 너무 더디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현대힘스가 곧바로 상한가까지 치고 가면서, 그러니까 대장 자리를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현대힘스가 차지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는 지금 시장에서 대장이 되기 너무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대충 약수익으로 좀 빠져나오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얼른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 돈으로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테포 좀 빠져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카톡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니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 지금 매수 타점을 계속해서 공략 중에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이 지금 한알령이 해제가 거의 5월달로 우리가 예측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5월달에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도 엔터나 웹툰 너무 많아요. 웹툰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죠. 민주당 이슈까지 더해져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제일 선호주로 좀 부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뺐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질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지, 잘 가는 거 제가 설명드려서 뭐 하겠어요. 예.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부분들, 실제적인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APR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높은 상태죠. 그렇지만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넣어놨고요. 이 이외에도 미용 의료기기까지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는 추가해 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SMCG 지금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도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갈 부분이니까 눌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간다고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계시고,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종목들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곧 이제 매수 사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퓨리오사 관련주 시장에서 제일 강할 수밖에 없고, 웹툰 방금 말씀드렸고, 세종시까지 더 잘 갈 겁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는 안 살 거다, 패스할 거다, 이렇게 높고 위험한 종목들을 살 수가 없어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갈 거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일단은 거의 시장 상황 브리핑이었고, 실제적으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넘어왔던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신규 상장주들을 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새로 신규 상장했는데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굉장히 뭐 예전에 앞전에 많이 공략을 했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을. 근데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느꼈던 부분들, 공부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오름 테라퓨틱으로 지금 우리가 매수한 종목이죠. 얘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왜 얘는 되고 다른 애는 안 되느냐, 요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2월 14일날 21,000원 부분, 이거 저점이니까 21,000원 부분에 상장을 좀 했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완전히 초반부터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뭐 비상장 기간 동안에 뭐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들을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정보들에 대해서. 예. 왜냐면은 이제 지금 상장주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을 좀 해줍니다. 이제 공시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알려주잖아요. 근데 비상장 종목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그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다음에 우리가 차트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예, 웬만하면은 비상장 종목들은 제가 피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내가 뭐 혹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최소한 3일 정도 흐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3일 동안 상장 가격인 21,000원 주가 이상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이 종목들이 이제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주가가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은 곤두박질 칠지는 이 딱 3일 안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다, 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 싶으시면은 이 주가가 이 밑으로 깨져버리면 우리는 빨리 파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제가 뭐 불편하실 때니까 종목명 가렸지만 이때 상장을 한 거잖아요. 예.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장 가격을 깨트려 버리면 다이렉트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상장 가격이 깨져버리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지금 상장하기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주가는 21,000원이잖아요. 근데 21,000원보다 이상에 있으면 팔지 않고 좀 버티면서 수익을 더 만들었을 때 팔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이 아래쪽에 있다면은 상장으로 들어왔다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호예수 보통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죠.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밑 가격이 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장 가격 위쪽에 있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점 매매를 통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 체크했던 부분이고, 얘처럼 이렇게 이제 상장 이후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급하게 빠져요. 예. 왜냐면은 기대감이 훅 꺼져버리고,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투매가 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꺼져버리죠. 물론 이렇게 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 기간이 지금 굉장히 길어요. 뭐 거의 뭐 6개월 정도거든요. 제가 차트를 좀 땡긴 거니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뭐 거의 지옥에서 사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때 빨리 깨질 때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체크를 좀 해주시고, 오름 테라퓨틱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매수를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암치료제죠. 항암제를 좀 개발하는 기업이고, 표적 단백질 분해제 이제 TPD라고 해서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좀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뭐 암세포들만 이렇게 타격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기술들을 좀 개발 중에 있고, 지금 유방암 치료제가 일단은 뭐 임상 1상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여기는 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백혈병 치료제 뭐 2,500억 원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해놓은 상태고, TPD 플랫폼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기술을 이전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모멘텀이 좀 높은 부분이죠. 기술을 이전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기술료죠.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 이전 부분에서만 이제 뭐 1조 원이 좀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해지는 이제 수익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는 한국과 미국 보스턴에 이제 좀 거점을 두고 있는데, 연구소를 좀 두고 있는데, 뭐 미국에 이제 연구소를 두고 있다는 부분이 뭐 제가 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좀 끼치는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좀 보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미국의 연구소를 두고 있다는 부분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득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제 등락을 좀 반복하죠. 이제 뭐,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이 등락폭이 거의 뭐 하루에 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움직임은 나와줘야 나중에 이제 거래량이 붙었을 때 거의 한 10%대까지 이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움직임이 저조하면은 뭐 큰 상승이 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횡보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5% 정도만 왔다 갔다 해줘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선 제가 강조 많이 드렸는데, 여기 이제 노란 색깔 선 보이시죠? 그래서 요 부분이 깨지지가 않으면 너무 굵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지만 않으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도 금요일 날에는 뭐 아예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뭐 크게 뭐 움직이는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까지 가격대가 지금 26,500원에서 26,500원에서 제가 이게 서툴러가지고 26,500원에서 28,500원까지 이 박스권 사이에 있으면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못 하셨는데 뭐 제 얘기 듣고 긍정적으로 보신다 싶으시면은 26,000원대를 매수를 좀 노려보시면 조금 더 좋겠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상태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우리가 3만원까지 책정을 좀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는지를 더 봐야겠죠. 제가 뭐 카톡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르면은 바로 매도를 칠 거고요. 왜냐면 빠질 테니까. 돌파가 나온다면은 다음 지지 라인인 36,000원 라인 정도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예측을 좀 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주를 공략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고가놀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쭉 다이렉트로 뭐 이런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단기 과열에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 버리면 단기 과열에 걸려버려서 이제 투자 경고도 받고요. 뭐 더 심하면은 거래 정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예. 잠깐 쉬어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잠깐 쉬고 나서 재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서 짧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노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가놀이 매매라고 하고요. 이 흐름이 짧게는 3일에서 한 7일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종목마다 모두 다르지만은 뭐 1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갈지는 뭐 세력들 마음인데, 뭐 일단은 이제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2차 급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실패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해 보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2차 놀이를 좀, 국가 놀이를 좀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 차트가 뭐냐면 딥노이드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수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날 음봉에서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 종목 굉장히 수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국가놀이가 들어가겠구나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왜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수익률이 거의 30% 이상이거든요. 네.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무조건 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국가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오르면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양봉 자체를 깨트리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이렇게 버텨내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갭이 보이시잖아요. 예.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계속 버티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가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놀이에도 조건들이 있는데 요 자리를 깨트리지 않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깨트리지 않는 모습들이 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패 사례거든요, 여러분들. 국가놀이에 안착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너무 이제 이 몸통을 좀 깨트린 부분도 있고,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좀 해버리는 이제 실패 사례를 제가 좀 캡처를 해와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빨리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깨졌네 라고 판단하시면 바로바로 이탈하셔야지 이런 음봉들을 좀 하락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습이 좀 나왔고, 자세히 좀 뭐 크게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옆으로 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얘처럼 고가늘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조금 더 우상향하는, 얘는 완전히 그냥 옆으로 횡보죠. 그런 모습들,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1순위.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그 2순위가 되겠죠. 뭐 이런 애들은. 그래서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고가놀이를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많이는 수익성을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고가놀이 이후에 2차 급등에서는 수익성이 뭐 크게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딥노이드도 그래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요일 날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빨리 정리를 해두셔서 다시 이 제자리를 되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방어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 이렇게 2차 급등이 나오고 3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3차까지 바라보기에는 너무 리스크하죠. 이미 여기서 뭐 거의 뭐 50%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3차까지는 거의 보지 않고요. 뭐 2차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까지만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놀이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이 종목들을 이제 버려버리는 게 아니죠. 다음 타점을 좀 우리가 노리는 부분인데, 얘는 N자형 패턴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N자형으로 빠져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노리기 위해서 눈여겨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얘는 이제 21선까지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흐름이 이제 우하락으로 이제 이미 꺾여 버렸으니까. 그래서 20일까지 빠지고 나서 이 노란 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초록선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급한 말로 대가리를 들었을 때, 우상향으로 이제 대가리를 좀 들었을 때, 이래야 좀 이해가 쉬우시니까 이렇게 좀 머리를 드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가셔야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더 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얘가 이 라인을 깨트려 버린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손절을 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 가야겠죠. 네. 요렇게 이제 단타 기법들은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이야 차트가 이렇게 좀 보이겠지만, 잠시만요. 실제적인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런 날에 혹해서 살 수 있죠, 사람이. 더 치고 올라갈 것 같고 재료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 파는지 너무 걱정되시잖아요. 제가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런 것도 준비한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2차 놀이가 고가 놀이가 나오는지, 아니면 N자형으로 이제 흐름이 우가락으로 깨지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 주신다면은 한결 더 수월하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고가놀이 실패한 요 차트가 공개를 좀 해드리면 꿈비예요. 네.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에도 테마성 재료가 좀 붙었지만은 차트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21선까지는 빠지겠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더 2차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이런 머리를 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비를 일단은 좀 패스하고 보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들어가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죠. 대선 테마를 공략을 하기에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 너무 제가 말하는 강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매매하면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딥노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내용이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를 하면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실전 투자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좀 학습을 해나갈 거니까 몇 번 하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다음 주에 이제 공략할 종목,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다가 잠깐 좀 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좀 뺐는데, 왜냐면 다음 주에 대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왜냐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제 확 증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가 매수하기, 지금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월요일 시초가까지만 안전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개를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잠깐 보류했고요. 비공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월요일날 추천 종목들이. 예. 그래서 이 종목들, 빨간 종목들 안에서 원티드의 플랜티넷 2차 급등이 안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 특히 아이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씩 언급을 드렸습니다. 카톡에서. 예. 근데 원하는 자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겠다. 대아TI는 눌림 나오면 제공량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이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 시초가에 제가 바로 공략할 수 있게 아침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잠깐 집중하셔서, 또 우리가 수익성 종목들을 깔아놔야 또 수익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장에는 이제 큰 이슈만 없으면 상승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미증시가 좀 휴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에 선 반영이 다 됐고, 월요일 장에는 이제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 아침장을 이용하셔서 종목들을 선침해 놓으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좀 여기까지고, 그리고 지금 종목 상담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1대1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답변해드리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대충은 못해요. 저도 꼼꼼하게 좀 알아보고 제가 뭐 2,000종목 3,000종목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못해서 이제 당연히 뭐 정보도 새로 나온 정보도 더 찾아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1대1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차근차근 순서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전달 드릴 내용들 다 전달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에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영상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저도 뭐 방송을 많이 했던 자문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찬 내용들 더 준비해서 다음에 또 다다음 주 5월 말경에 이제 또 고수회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5월 말이 아니라 4월 말 고수회전 출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핵심주들 제가 또 선별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뭐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가 오는 주말이지만 좀 알차게 좀 보내시고, 저도 잠깐 좀 주말에는 좀 휴식 좀 취하고, 평일에 좀 많이 또 달렸으니까 주말에 좀 잠깐 휴식 취하고 월요일날 다시 정식적으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